다음은 필리핀에서 콘도를 구매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일반 매매, 두 번째 분양권 매매, 세 번째 분양권 전매. 아직 콘도 투자 전 반드시 알아야 될 15가지 사항을 안 보신 분들은 내용 이해를 위해서 링크된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반 매매는 쉽게 이야기해서 한국과 같은 등기를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초기 자본이 있는 경우 위 내용을 추천드립니다. 일반 매매로 저렴하게 콘도를 구매하는 스킬은 별도 영상으로 다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매매는 계약금 납부 후 중도금을 24개월에서 48개월까지 나누어서 납부하는 방식으로 앞에서 설명한 방식입니다. 요 도표 기억나시죠? 총 20% 되는 부분을 나누어서 납부한다는 내용이고요. 중도금 납부 기간은 시공사에 따라 다르며 납입 방식에 따라 비용 차이가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시불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본 자료는 이제 세부 만다니 이베이에서 받았던 자료를 토대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가 나오면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여기 번역을 기본적으로 해놨으니 하나하나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레저베이션 피는 그냥 예약금이에요. 만다니 이베이 같은 경우에는 125만원의 예약금을 받았고요. 크기 같은 경우에는 15평. 세일링 프라이스, 판매가 같은 경우에는 1억 4,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왔는데, 시공사나 이 개발사에서 프로모션을 처음에 많이 합니다. 이때 만다니에서 했던 프로모션이 2% 프로모션 디스카운트였어요. 그래서 283만원의 디스카운트가 돼서 총 금액이 1억 3,900으로 떨어집니다. 여기 스파켓이라 그래서 일시불로 납부를 하면 내가 15%를 깎아줄게. 여기가 이제 허술한 부분이 참 많은데 계산을 해보면 12%입니다. 15%가 아니고 12%. 그래서 1억 3,900에 12%인 1,660만원을 차감하니 1억 2,200만원의 비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3밀리언이 이렇게 넘어가거나 하면 3.2인가 어느 정도의 비용이 넘어가면 이 세금이 12%가 붙어요. 그래서 요 총 금액에 12% 1,460만원을 붙이면 1억 3,7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옵니다. 여기 아까 보셨듯이 아덜 차지스라 그래가지고 수도, 전기, 서류, 각종 이런 기타 등등 공증 그런 비용이 5% 만다니는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610만원, 판매가는 1억 4,300만원의 비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이 서류를 볼 줄 아셔야 돼요. 이 기본적인 계산을 볼 줄 아셔야지 여러분이 나중에 구매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시불은 30일 안에 95%의 비용을 납부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일시불로 납부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48개월 동안 완납하는 방식입니다. 총 금액이 4,800만원이다. 그러면은 100만원씩 해서 48개월 동안 해서 모든 금액을 완납하는 방식입니다. 그때 제공했던 프로모션은 할인 프로모션 2%에다가 여기도 보시면 또 8% 적혀 있습니다. 8% 디스카운트. 이것도 계산해 보시면 5%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 7% 할인이 됐습니다. 내용 잠깐 살펴보시면 일시불로 납부했던 금액을 보시면 1억 4,300. 하지만 48개월 나누어서 완납을 하시면 1억 5,400. 여기서 비용 차이가 나죠. 이 차이 나는 비용은 전부 다 이자입니다. 이자. 할인해주는 게 아니라 이자 금액을 위해서는 안 받은 거고 여기서부터는 이자 금액이 추가가 된 거죠. 세 번째 방식은 뭐냐? 일반적으로 3개의 옵션을 제공해주는데 만다니에서는 4개의 옵션을 제공해줬어요. 여기서 제공했던 세 번째 방식은 10%를 선납하고 나머지 15%를 47개월 동안 납부하는 방식. 여기서 또 48개월이 아니에요. 또 47개월로 납부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처음에 하는 프로모션 2%에 10% 할인 시 프로모션 2%가 추가돼서 총 4%를 적용합니다. 서류를 보시게 되면 총 세일링 프라이스는 같지만 디스카운트가 2%씩 디스카운트해서 1억 5,900만원. 일시불로 하시면 1억 4,300. 1,600만원 정도 차이 나네요. 요것만 하더라도. 이게 다 이자죠, 이자. 마지막 네 번째 방식입니다. 총 금액의 25%를 48개월 동안 나누어서 납부하는 방식. 75%는 이후에 일시불, 은행으로 할 수 있다지만 외국인들은 거의 일시불로 납부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2% 프로모션 적용해줬고요. 아무런 별도 프로모션은 없습니다. 그래서 1억 6,200. 거의 일시불과 48개월로 나누어서 납부했을 경우에는 비용 차이가 대략 2천만원 정도 비용이 나옵니다. 이게 다 이자라는 부분. 세 번째와 네 번째 방식은 비용적인 부담이 낮아서 필리핀 사람과 외국 사람들이 투자 시 가장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이자 부담이 높으니 사전에 잘 따져보시고 결정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매 사례와 함께 세 번째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전매는 개인적인 이유 또는 자금 사정으로 분양받기 전에 다시 매매하는 방식입니다. 4년간 중도금 납부 후 75% 잔액을 납부해야 되는데 잔금을 납부할 돈이 없어서 분양권을 포기하고 넘기거나 분양받은 비용에 별도 피를 얹어서 매매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이제 필리핀 세부 아비다 리알라 콘도고요.
분양권 구매는 2015년도에 분양권을 구매했고 위치는 세부에 있는 IT 파크입니다. 실질적 계약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2015년에 필리핀 분이 이걸 22스퀘어미터 스튜디오를 구매한 거죠. 스튜디오를 구매를 했는데 그때 구매가가 약 5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일정 비용의 계약금을 납부하고 48개월 동안 나누어서 비용을 납부하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잘 보시면 여기 보세요. 2015년 5월 달에 납부를 시작했죠. 보시면 거의 25만 원의 비용을 월 납부했네요. 그래서 월 25만 원의 비용을 총 계속 납부하다가 2017년 2월 달에 끝이에요. 2017년 3월 달부터 중도금 납부를 못했다는 내용이죠. 25만 원씩 내게 납부하다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턴오버를 받기 전에 분양권 전매를 한 거죠. 분양받은 비용은 이제 5천만 원인데 그 당시에 이제 시세가 한 8,500만 원 정도 했어요. 차이가 벌써 3,500만 원에 대한 비용이 피가 붙은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시세로는. 하지만 이제 분양권 매매 시 그 정도 금액으로는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분양권 전매했던 그 가격은 총 6,500만 원이었어요. 차익이 1,500만 원 정도 났습니다. 여기에서 다 그러면 1,500만 원이 다 수익이냐? 그렇지 않고요. 그 중개 수수료 및 세금 납부 후의 수익은 총 수익은 1,0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500만 원 정도가 이제 브로커 중개 수수료 및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 거죠. 추후 영상은 제작 후 다시 링크로 별도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세금적인 부분 좀 디테일해야 되니까 여기서 설명하면 내용이 길어지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방법이 가능했던 이유는 매년 1회에서 2회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필리핀 사람들은 위 방법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며 3에서 4년 후 분양권 전매를 통하여 약간의 시세 차익을 챙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앞으로는 앞뒤를 좀 더 잘 따져보고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하여 앞으로 꾸준히 제작되는 필리핀 부동산 및 생활 정보에 대해서 꾸준히 여러분들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